안녕하세요. 아리랑 뉴스입니다. 온 나라가 일본 경제보복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10일 국내 30개 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고요.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재계 총수들 모아놓고 일본의 경고성 메시지만 날리는 것은 이게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까? 한번 붙어보자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까? 총수들은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닥쳐올 악영향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수들을 보니까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최태현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 30개 대기업 총수와 CEO가 다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금지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지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본 금융권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차 역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수출 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출장길에 나선 뒤에 문제 해결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난 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한 고위 관료가 군사용이 아니고 민수용인 경우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정부의 터무니없는 늑장 대응책보다 훨씬 속이 시원한 결과물을 얻어낸 것입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이나 기조를 봤을 때 일본 수출 금지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고요. 다행히 세계적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수장인 이지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는 외교적으로 해결 못하면서 자존심만 세우는 문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빚어낸 참사인데 이지용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또 탁상 공론이나 할 것을 뻔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보다는 100배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역시 삼성의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어 또 문 대통령이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자고 했고요.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면서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 체제를 운영하며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 52시간 근로제, 소득 주도 성장,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정책을 다 쏟아내놓고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제계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을 두고 실질적 해결책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일 감정만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9일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 한 번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광부 부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일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과연 맞는 발언일까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 대통령이 금년 들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했고요.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빨갱이, 색깔론, 친일 잔재라는 엉뚱한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라며 상대 정치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변형된 빨갱이와 색깔론은 하루빨리 청산할 친일 잔재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국 승소와 이후에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도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에 대해 급소를 찌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아베를 더욱 자극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당시에도 아베가 3일간 불화수소 수출을 중단했었던 적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프랑스 레제꼬 경제일간지에서는 트럼프식 협박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추종자를 만들어냈다며 아베가 트럼프의 무역 보복 조치를 따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번 기회에 한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을 더 중시하게 돼서 타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우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기사를 내며 일본이 이후 한국의 자동차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꼬메르상뜨지는 한국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곧 그 타격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변 국가들은 한국을 응원하는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의 대응책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이 뭡니까?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건 실질적인 대응책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바로 3달 안에 경제가 무너져 내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여론전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냐 이겁니다. WTO 제소만 하더라도 최소 15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감정 싸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칫 IMF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달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초강경 모드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18일 이전에 일본 측에 제안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G20에서 무역 분쟁을 하던 미국이나 중국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칠어지던 보복성 관세 인상 이후
잠정적 보류 상태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도 외교적 마인드에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국회가 강제징용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청와대는 일본의 직접 배상을 원하는 징용 피해자들의 뜻에 반한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외교 무능이란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청와대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기업들을 생각해서 아니면 나라의 모든 경제의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감정은 좀 내려놓고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외교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고요. 자존심만 내세워 나라 경제를 매우 악화시킨 데 대한 국민들의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아리랑 뉴스였습니다.